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태그 호이어, 모델은 호이어 보카 까레라 몬트리올입니다. 태그 호이어의 풀네임을 아십니까? 테크닉스 디방가르드 호이어. 태그 호이어는 고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롤렉스의 데이토나,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브라이틀링의 네비타이머, 제니스의 엘프리메로와 어깨를 비빌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인 호이어는 1985년 태그 그룹에 인수되었고 1999년 다시 루이비통 그룹에 팔려갔습니다. 지금 리뷰하는 이것은 루이비통 그룹의 감성과 태그 그룹의 색채가 묶기 이전의 호이어에 대해서 현재의 태그 호이어가 보여주는 오마주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훌륭한 밸런스를 갖춘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를 369 서브 크로노 배열에 40mm보다 작은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한 시계 브랜드는 값비싼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그보다 더 비싼 데이토나를 가진 롤렉스, 엘프리메로의 제니스, 까레라의 호이어입니다. 브라이틀링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B01으로도 40mm 언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크로노그래프는 엘프리메로와 호이어 02뿐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잘했다고 동네에 소문이 날까요? 보카 까레라의 히스토리를 짧게 정리해볼게요. 제가 이 방면으로는 남들보다 조금 깊게 알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모델들이 되게 많거든요. 순서대로 1993년 르마니아 무브먼트를 사용한 36mm CS3111, 2002년 에타 2894의 모듈을 올린 39mm CV2113, 2018년 셀리타 SW300이 들어간 39mm CAR221A, 2020년 호이어 02가 들어간 39mm CBK221A. CS를 제외한 모든 모델이 같은 39mm 사이즈이지만 사용되는 무브먼트가 전부 달라지면서 케이스의 쉐입 역시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체결 가능한 브레이슬릿 또한 다 달라요. CS는 적당한 브레이슬릿이 없습니다.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현대의 시계와는 애초에 비율이 다릅니다. CV 라인은 구형 까레라 브레이슬릿 BA0787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퀄리티는 별로지만 그렇다고 못 찰 정도는 아니에요. CV2113은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네요. CAR 라인은 신형 까레라 브레이슬릿 BA0782가 완벽하게 맞고 퀄리티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 CAR221A는 다이얼 색상 조합이 너무 이질적이라 빠르게 방출했던 기억이 나요. CBK 라인은 맞는 게 없습니다. 서드파티 브랜드에서 출시를 하지만 매우 구립니다. 몬트리올은 호이어 02 무브먼트를 사용한 가장 현대의 보카 까레라의 세 번째 모델입니다. A, B, C, E. 빈티지 까레라의 기원을 두고 있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보카 까레라 몬트리올은 까레라가 아닌 몬트리올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몬트리올이라는 호이어 빈티지 디자인의 색상 조합을 까레라의 헤리티지 안으로 녹여 넣었어요. 좋게 말해 브랜드 내 콜라보레이션이고 나쁘게 말해 까레라의 근본색 조합은 아닙니다. 이 시계는 감히 말하건대 다른 어떤 크로노그래프보다 화려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의 범주를 넘어서 제가 본 어떤 시계보다 화려해요. 그런데 이 화려한 얼굴 뒤에 숨은 치명적인 약점을 보지 못하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이얼의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오팔린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것의 색감을 설명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 이렇게 순백의 화이트 색감이 다이얼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이상할 정도로 드물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이얼이라 조금 더 당혹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매트 다이얼은 절대 아니고 에나멜 다이얼에서 반짝이는 유분기를 한 70에서 80% 정도는 날린 듯한 느낌이에요. 쉽게 말해서 고가의 드레스워치 쪽에서 사용될 만한 다이얼입니다. 이 순백의 화이트 다이얼과 대비되는 하나, 둘, 3개의 블루 서브 크로노와 까레라를 상징하는 사다리꼴 스틸 양각 인덱스, 블루트랙의 옐로우 포인트로 보여주는 시간 마커와 다이얼과 글래스 사이 공간을 잇는 레드와 블루의 챕터링이 분과 초 트랙을 대신합니다. 시계의 미모는 굉장해요. 마감은 많이 부족해요. 이 시계의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마감의 퀄리티 컨트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저기 잉크가 튄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특히 핸즈의 퀄리티 컨트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의 가격대가 곧 1000만원을 넘어갈 텐데 태그 호이어의 헤리티지에서 보카 까레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이것의 리테일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쁘긴 엄청 이쁘네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두꺼운 돔글래스와 그것을 이어받는 베젤과 그것을 받치는 배트맨 케이스, 개인적으로 모든 시계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까레라 케이스입니다. 사이즈는 39mm, 두께는 14.28mm, 러그 투 러그는 47.7mm, 러그는 19mm, 방수는 10바,
100m입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오리지널과 비교를 해보자면 사이즈가 커지고 러그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똔똔해지면서 둔해졌어요. 두께가 무려 14.28mm로 이것을 손목에 올려보지 못한 분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야 이거 밥통인데? 라는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체감되는 두께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온 케이스백은 러그의 위상차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돔글래스의 엄청난 높이가 두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체감되는 두께는 12mm대로 충분히 얇은 크로노래프라 생각합니다. 현대 시계로 재탄생하면서 어느 정도 둔해진 케이스의 밸런스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그 호이어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 개인적인 선호를 리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또 크로노래프를 가장 좋아하는 애호가 중에 한 명이고 까레라가 가진 디자인적인 정체성과 아름다움은 데이토나, 엘프리메로, 레비타이머 같은 희대의 아이코닉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본가 까레라는 아이코닉 크로노래프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벼운 모델이에요. 무브먼트의 마감의 디테일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무브먼트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화려한 로터가 시선을 빼앗지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그 안쪽마저도 별거 없는 두 개의 거대한 플레이트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칠게 마감되어 있는 로터와 감상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안쪽마저도 별거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색감의 검정 로터와 의미 없는 두 개의 철판은 안쪽의 미숙함을 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럭셔리 워치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마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각 까레라가 가진 헤리티지와 미모라면 충분히 용서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미모로도 용서가 안 되는 가장 큰 단점은 미오타 901호 로터 소음에 준하는 호이어 02의 쇠를 갖는 듯한 끔찍한 로터 소음과 특유의 웅웅거림은 왜 애호가들이 이 아름다운 아이코닉에 큰 돈을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에타 7750과 비슷한 무브먼트라 생각해요. 이 무브먼트가 훌륭한 안정성을 지닌 명기 무브먼트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에타 7750이 럭셔리 워치 이상급에서 사용되지 않을까? 두께와 크기와 소음 때문입니다. 컬러밀 방식 수직 클러치를 가진 호이어 02는 에타 7750에 비해서 진일보한 방식의 무브먼트임에는 분명하지만 높은 무게중심과 불쾌한 소음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럭셔리 워치로서의 입지는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감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 무브먼트의 유일한 장점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로터 효율 뿐이에요. 19mm의 욕 나오는 러그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공식 브레이슬릿은 맞는 것이 없습니다. 공식 러버도 없어요. 까레라가 브레이슬릿과 러버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시계가 아닌데도 안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드레스워치도 아니고 가죽 스트랩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매번 한정판으로 소량씩만 풀리는 모델이다 보니 단가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싸제로 나온 브레이슬릿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퀄리티며 사용감이며 정말 구립니다. 까레라가 레이싱 계열이기 때문에 레이싱 디자인의 스트랩을 찾아야 하는데 19mm의 러그는 기성 가죽 스트랩의 선택지를 크게 줄여버리고 19mm의 러그는 기성 러버 스트랩의 선택지를 삭제시켜버립니다. 러버는 주문 제작도 불가능하잖아요. 제치 브레이슬릿 혹은 제치 러버만 있었어도 지금보다는 더 사랑받을 만한 시계라 생각해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시계라 리뷰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직은 미완성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